37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앞에서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왔으니까 본문이 막 되게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어, 통화정책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존금리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어떻게 돼?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하락할 거예요, 그죠? 갖고 있던 채권을 팔면 이자율은 상승하겠죠, 그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온대. 여기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으로 쓰지, 그지? 사실은 이게 맞긴 맞아요.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 잘 안 나타나.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건 많은데 그 상승폭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그 차이만 좀 있죠.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이 전반에 파급된다. 뭐 선제성이랑 이제 정책 신뢰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선제적이라는 건 중앙은행이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정책금리겠죠, 그죠? 그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게 정책 외부 시차다. 그것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된다. 그렇겠네, 그지? 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분은 날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데 정책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게 유의해야 된대. 근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용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 준칙이 뭡니까? 뭐 규칙 같은 거, 기준? 규칙?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삼아 민간에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키는 준칙주의를 주장한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게 준칙주의의 핵심이고, 뒤에 여기서 그러나부터 좀 바뀐 내용을 읽어보면,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을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대비되는 재량주의는 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본다 정도. 뭐 본문은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좀 힘들었던 게 176번인데, 보면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2000몇 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변동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 2%, 3%, 3%죠.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에 얼마로 유지시켜야 된대요? 2%. 그러니까 얘도 2%가 돼야 되고 얘도 물가 상승률이 2%가 돼야 돼. 그치? 병을 고려한 거 보니까 기준금리 4%부터 1.5%포인트,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1%만큼 변한다. 그죠?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다. 외부 시차는 한 개 분기이며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물가 상승률 변동 효과는 1개 분기 동안만 지속된다. 그럼 지금 바꿔야 되는 게 언제예요? 얘네도 1%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죠? 얘도 1%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어디서 시행해야 됩니까? 여기야? A, B 중에? A죠. A에 시행하면 시차가 있다가 여기서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근데 어느 동안만? 한 개 분기 동안만. 그지? 그러면 B에서 또 다시 실시해갖고 시차가 나타난 다음에 또 요만큼이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A와 B 지점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 돼, 낮춰야 돼? 올려야 되겠죠, 그죠? 금리와 물가 상승률이 반대니까, 그지?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리는 통화 가치지, 그지? 통화 가치는 물가와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과도 반비례 관계 있겠지, 그지?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여기서 얘를 1% 떨어뜨리기 위해서 A에서 금리를 얼만큼? 1.5만큼 올려야 되고, 그죠? 여기서도 다시 또 1.5만큼 올려야 된다. 그지? 그러면 기존 금리가 얼마니까? 4니까 5.5로 올린 상태에서 두 번 지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5번이 되겠죠. 승현이 이해했습니까? 지금 아마 내가 봤을 땐 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리와 물가 상승률의 역외관계다라는 거를 놓친 것 같아. 그지? 정 안 되면 돌아갔니? 금리랑 물가 상승 역외관계라는 거 본문으로 문제 풀면서 안 돌아갔어요? 앞에서 추측된 개념으로 이해돼서 그냥 넘어갔어. 그렇게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 처음 보는 지문을 내가 좀 기억하고 싶으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이 표시는 바로 그 단어에다 하라는 거는 얘기했죠. 비례 반비례 나오면, 그죠? 이렇게 해놔도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때 돌아갔을 때 빠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물론 제일 좋은 건 얘가 지금 반비례 관계네 라는 걸 처음에 인지하고 있는 게 제일 좋겠지, 그지? 통화 정책은 여기까지만 한번 경제 지문을 풀어볼까요? 38회 풀고 쉴게요. 풀고 시작하신 지 지금